쥐꼬리만한 월급 벌어와서 어디서 유세냐, 내 친구 남편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다더라, 내가 시집 잘못 와가지고 너 같은 놈 때문에 고생하고 산다,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 실수다 라는 이 장문의 메시지 한번 보내면 저는 어지간한 지분 일주일 안에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자를 받은 남자분들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소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동에서 법률사무소 수석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고요. 다양한 이혼 사건 그리고 이제 상간 사건을 맡으면서 여러 의뢰인들과 가깝게 교류하는 친절한 동네 변호사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법적 지식을 좀 쉽게 풀어드리는 강의나 책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변호사는 안 만나는 게 상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좀 궁금한데 변호사한테 상담하기에는 좀 소소한 것들, 그러면서도 내 돈이나 내 권리를 잘 지켜주는 것들을 한번 좀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두 쪽씩만 결론 위주로 좀 정리를 해서 책을 만들어 봤어요. 저는 원래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30대 로스쿨에 와서 변호사가 됐는데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혹은 변호사가 되기 전에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좀 누군가 쉽게 그리고 결론 위주로 설명해주면 좋겠다, 명확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변호사가 돼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썼고요. 제목은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이에요. 제일 대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친구들이 말해준 건 흰색 나시 인터넷에서 사잖아요. 환불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못 받잖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알아두면 쓸모있는 소소한 그리고 돈이 되는 법률 지식들을 좀 담아두었으니까요. 네, 혹시 나는 변호사를 만날 일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지만 소소하게 내가 삶에서 어떤 것들을 좀 권리를 더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를 알아두면 또 법은 힘이 되고 돈이 되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책임 없는 쾌락이라는 말을 하죠. 내가 결혼을 한다라고 할 때는 왜 결혼 앞두고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연애고 내가 한 달, 두 달 사귀고 말 거면 이 사람이 뭐 빨래를 바닥에다 널어놓든 이 사람이 밥 먹고 양치를 안 하든 수건을 거꾸로 널어놓든 상관이 없어요. 생활 습관으로 왜 싸움을 하냐, 그 사소한 것들로 내가 이 사람이랑 50년, 70년, 10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이 작은 티끌 하나가 100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바꾸려고 하고 서로가 막 실망스럽고 갈등이 생기는 거는 사랑하지 않아서 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긴 미래를 꿈꾸다 보면은 이 사람의 행동이 확대해서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 연애랑 다른 결혼에서는 서로 아무래도 싸움도 있을 수밖에 없고 실망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거에도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남자의 나쁜 습관 혹은 이 여자의 징징거리는 거를 내가 부인이면 이렇게 받아줄 수 없어. 내가 100년 동안 얘를 챙겨줄 수 없잖아. 그럼 결국은 이 여자가 좀 응석 부리고 하는 거를 커트 쳐야 되죠. 사랑하니까. 우리 100년 동안 애기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상간녀는 어때요? 내가 남자고 상간녀야. 유부남인데 상간녀야. 나 얘랑 어차피 놀고 말 거고 결혼 안 할 건데 벌은 나쁘게 드려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안 예뻐도 예쁘다고 하고 원래 또 남녀 관계에서 또 초창기에 불타오를 때는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초창기만을 가정한 연애인 거잖아요. 끝이 없는, 그러니까 뒤가 없는 연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습관을 나쁘게 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유부남이고 어차피 나는 내 가정이 있는데 좀 미안하지 일단. 두 번째는 이 상간녀한테 입에 발린 말 할 수 있죠. 어차피 책임지지 않을 거니까. 그야말로 책임 없는 쾌락이고 이거에 물이 들어가지고 내 남편이랑 비교하고 막 바깥에 있는 이 젊은 미혼 남성들, 나와 결혼을 고려하는 남자들은 스윗하지 않고 내 남친, 비록 유부지만 다정한 내 남친, 나랑 결혼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나를 안 가질 거니까, 나랑 안 살 거니까 이렇게 잘해주는 거라고요. 부부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끊임없는 타협의 영역이거든요. 누군가는 이걸 동업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참고로 동업자 분쟁이 이혼소송이랑 정말 비슷해요. 너무 친해서 동업을 하는데 너무 치열하게 싸워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부부관계라는 게 로맨스로만 이루어진 관계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자본주의의 팍팍한 한국 사회에서 부부로 산다는 거는 운명 공동체가 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애가 있으면 또 교육사업까지 해야 되는 거고 애가 없어도 우리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각종 경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타협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제 우리 80, 90 연생들이 이제 굉장히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한두 자녀가 이제 많은 전폭적 지원을 받고 교육도 받고 소위 말하는 헬리콥터 맘들에게 키워진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내가 금지옥엽 자란 우리 집 귀한 딸 아들이죠. 사랑받고 자랐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가 결혼을 할 때는 나 자신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그냥 살면 되는데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서로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겨먹던 버릇으로. 그리고 내가 그냥 빨래 뒤집어 놓고 나가면 우리 엄마가 빨아주던 그 시절로 생각하면 이제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나도 공주지만 쟤도 왕자고 나도 왕자지만 쟤도 공주예요. 지금 다 우리 세대 다 공주 왕자들이에요. 사실 우리 다 뭐 보릿고개 겪은 세대 아니잖아요. 부모님 세대처럼 막 맨주먹으로 일어나서 한강의 기적 이런 시절에 또 낭만과는 또 다른 또 우리 세대의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는데 아쉬울 게 없는데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 내 한 몸 살기 빠듯하고 결혼 안 하면 큰일 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결혼하고 그렇기 때문에 낭만을 더 추구하는데 이 낭만이 꺾였을 때 좀 많이 이제 이혼을 하는 게 있고 또 너무 막 오냐오냐 커가지고 모든 걸 엄마한테 물어보는 여자분 남자분들이 꽤 있어요. 이분들은 결혼 조건 자체가 우리 엄마가 좋아할 사람, 우리 뭐 아빠가 괜찮아 할 사람, 우리 집안의 식구가 될 사람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그게 1번 조건이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좋아할 만하면서 나랑 로맨스도 있어야 되면서 내 뜻 다 받아주면서 이거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할 정도라면 나랑 비슷하게 잘난 사람일 것인데 그가 내 시녀나 하인이 되어주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좀 요즘 아무래도 아쉬울 게 없는 세대고 좀 우리 세대가 결혼에 대해서 많이 환상과 기회비용을 크게 느끼는 세대다 보니까 좀 이런 MZ분들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만 해도 90년대생들 의뢰인들 사건이 참 많았어요. 90년대생이면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으신데 옛날로 치면 좀 이례적이긴 하죠. 특히 자녀가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이러면 신생아예요. 신생아. 임신 중이신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는 건 첫 번째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싶을 때는 자녀가 있더라도 결국 할 이혼 빨리 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권리의식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인내심이라던가 필요성이 옛날만큼 크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내가 남편이 없고 부인이 없는 게 직장 취업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던 시절이었는데 우리 애한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기 주장을 확고하게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좀 그냥 이혼 변호사로서 느꼈을 때는 너무 입대는 엄마 아빠가 너무 많아요. 지금 자녀가 30대고 40대인데 그래서 제가 자녀분이 어른이신데 의사결정은 저랑 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참 이 결혼생활 녹록지 않았겠다. 왜냐면 이 이혼 사건에 부모님이 관여하실 정도면요. 결혼생활에는 훨씬 더 친정이나 시댁이 관여를 많이 하셨고요. 두 정상적인 어른의 결혼이 아니었어요. 두 집안의 결합에 의한 약간 옛날 중세시대 귀족 같은 거죠. 막 이렇게 집안끼리의 결합이 되다 보니 두 사람은 사이가 나쁘지 않지만 집안끼리의 자존심 싸움으로 이혼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들은 이제 화해를 했는데 집끼리 이제 의가 상해서 네가 왜 저런 집에서 살아야 되냐? 내가 해준 집이니 빼라. 내가 너 집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간 친정이나 시댁의 입김이 옛날에 비해 특히 친정의 입김도 세졌는데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아이도 잘 봐주고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점은 친정과 시댁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이혼도 종종 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배우자는 회피형이에요. 왜냐면 회피형의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드러나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의 이제 좀 대표적인 특징이 그래서 잘 살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혼소장을 보낸다던가 잘 살다가 어느 날 잠적을 타신다던가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솔직히 회피형이랑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이 결혼식장에 데리고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회피형을. 그걸 해냈다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지만 이 회피형들은 아이가 태어난다던가 집에서의 큰일 혹은 본인의 자그마한 잘못이 드러난다는 등 좀 결혼 생활이라는 건 결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회피형이랑 결혼한 줄 아세요? 다정해요. 회피형들이. 회피형들은 문제가 생기기 직전까지 너무 다정하고 스윗해요. 그래서 회피형들은 사실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 회피형들은 문제가 생긴 순간 갈등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연애 중에도 좀 좋은 연인감은 아니지만 결혼 생활과 갈등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갈등 해결이 안 되는 회피형은 배우자감으로 피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회피형인지 그래서 연애할 때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전 그래서 싸워도 보고 여행도 가고 돈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생활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불타는 연애 당연히 좋지만요.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결혼했을 때 안 좋은 점에서 보통 갈등과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다 봐야 돼요. 회피형은 빛이 너무 강렬해서 안 보이는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형 중에서도 동굴로 그냥 자기 방 정도에 들어가는 회피형 오케이. 근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회피형은 그런 분들이랑은 결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결혼하면 안 되는 배우자 중독적 습성이 있는 사람들. 중독이라는 건 일종의 질병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음주, 운전, 마약, 도박, 바람 저는 이 모든 걸 같은 카테고리로 봅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요. 이런 것들은 습관이고
습성이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정말 고칠 수 있는 건 본인의 뼈를 깎는 노력인데요. 그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죠. 정말 스스로 병원에 가고 정말 스스로 어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완전히 달라진 상태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이 되어도 다시 믿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을 고쳐 쓰겠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결혼 배우자감으로 제 가족이라면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이제 아내분이 저한테 법률 상담을 해온 거예요.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참 상담을 하는데 이분들이 재혼 부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혼까지 하셨는데 이런 일을 겪으셔서 너무 속상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상담을 해드렸는데 알고 보니 상간 남녀의 재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덤덤하셨어요. 어차피 이 남자 패턴이 있대요. 자기 부인 속이는 패턴이 있대요. 자기랑 같이 그거 했었대요. 근데 이제 자기랑 재혼을 해놓고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이제 내가 본부인이 되니까 또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난 거예요. 부인도 놀라지도 않아. 너무 덤덤하셔서 사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제 결국 사건화되진 않았습니다만 혹시 이분도 혹시 누구 만나시나라는 제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덤덤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 남자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배우자가 필요해서 재혼은 했으나 본인들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재혼을 하면 이렇게 똑같은 전 부인, 전 남편과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바람이라는 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서 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 피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 내가 좋다고 찾아나선 그 여자랑 살면서도 또 바람을 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간남녀 재혼 사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건이었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누가 먼저 피느냐에 뭐 눈치 게임 같은 거더라고요. 이게 되게 도파민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근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뭐 일종의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 같은 거에 이제 만족을 하고 좀 짜릿하지 않지만 이 편안한 상태를 좀 받아들이시면 아주 대단한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만족하고 잘 사신다고 전 봐요. 우리 주변에 이혼 안 하는 부부가 이혼한 부부에 비해서 배우자들이 더 좋냐?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결국 만족의 문제고 그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사과 뭐 100개 중에 최고의 사과를 고르려면 중간에 뭐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바람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넘버원이 무엇인지 찾으려 한다던가 혹은 이 도파민, 이 자극에 좀 길들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이세요. 관계 자체가. 이 불륜 남녀들은 20대부터 80대까지 제가 카톡을 다 봤거든요. 카톡과 메시지와 블랙박스 영상과 정말 많은 영상들과 이제 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20대부터 80대까지 사실 상간녀 중에 10대도 있었는데요. 이제 10대 후반이라 범죄는 아니었습니다만 상간녀, 그러니까 미성년자랑 이제 바람을 핀 남편이 있었어요. 10대부터 그럼 80대까지 이제 제가 정말 많은 바람 카톡, 바람 녹음, 바람 영상을 본 결과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이라 저는 이 자극이 이 결국 바람의 추동력이고 외부적인 원인이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바람을 많이 피세요. 그래서 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내분들이 굉장히 좀 파괴적으로 여러 남자랑 잠자리를 가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여자분 결코 그 남자들 사랑해서 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여성성을 외부에서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 남자분들도 직장에서 치이고 애한테 치이고 부인한테 치이는 40, 50대 분들 사실 존재감 확인하려고 바람 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이 바람이라는 과정 자체가 나에게 이 짜릿한 도파민 혹은 새로운 상대가 나에게 주는 이 존중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 배우자의 관계에서 잘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본인 배우자가 잘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외부에서 찾는 거죠. 더 손쉽게. 제가 느낀 본질은 이게 물론 모든 인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평범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래도 제가 이제 몇천 건의 상담을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은 존중받고 싶어하고 여자들은 사랑받고 싶어해요. 저는 이게 아들 키우고 딸 키우는 부모님들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우리 남자분들은 배우자에게 특히 존중받고 싶어해요. 아내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남자는 자녀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부인은 자녀들 그리고 뭐 남편의 주변 사람들한테도 또 존중받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건 사회에서 아무리 내가 인정을 받고 객관적으로 아무리 잘났고 예뻐도 자기 배우자한테 그걸 못 받으면 사람이 결핍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부부 상담을 정말 많이 해주고 정말 많은 친구들의 싸움을 그리고 우리 의뢰인들도 정말 많이 가정으로 제가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해주는 조언의 맥은 일관적이에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부싸움 한 건에 오늘 말싸움에서 이기는 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고 부부관계라는 전쟁에서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특히 이제 저는 여자인 친구들의 상담을 해줄 때는 그 얘기를 항상 해요. 시시비비를 다투지 말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사랑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존중해주면 된다. 그래서 남편이 고생해서 하고 있는 것들 무언가 나보다 못났어도 혹은 지금 일이 안 풀려도 어찌됐건 우리 남자들 사회적으로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존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적어도 내 부인한테는. 그거를 부인이 안 알아주면 세상에 모두가 나를 승진시키고 막 내가 유명한 사람이어도 충족이 안 돼요. 전 거기서 많은 부부관계에 갈등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바람, 음주, 도벽 역시도 저는 물론 개인의 나쁜 습성일 수도 있지만 이 작은 불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는 좀 존중받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잘나서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만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야. 남자가 맞는 말에서 맞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좋은 이제 내가 선택한 남자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저는 좀 아내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뭐 조선시대 여자도 아니고 저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현대 여성들에게는 좀 자신의 배우자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결국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간녀들이 못생겼더라도 그런 거 위로, 맞아요. 공감, 존중을 잘해주는 그런 맞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건가요? 맞아요. 상간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남자의 자존감을 굉장히 세워줍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객관적으로 상간녀가 못나가지고 이 남자를 존중하고 우러러보면서 좀 이렇게 챙겨주고 멋있어하고 혹은 새 남자라서 잘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부인들도 다 연애 초창기엔 잘해줬잖아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관계가 주는 짜릿함.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나, 부인을 속인 나, 새 여자랑 바람을 피는 나, 두 여자를 만나는 나 라는 그 짜릿함이 이 남자를 특별하게 만들어줘서 좀 자존감이 저는 결국 바람의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관계의 갈등이 이런 식으로 좀 번져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약간 스킬이 생겼는데 어떤 부부든 진짜 한 하루에서 일주일 안에 이혼의 결심이 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메시지 알려드릴까요? 이게 남자분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다 맞다고 했거든요. 이제 문자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너 쥐꼬리만한 월급 벌어와서 어디서 유세냐? 내 친구 남편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다더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가 시집 잘못 와가지고 너 같은 놈 때문에 고생하고 산다. 돈 뭐 대단하게 벌지도 못하면서 살림도 안 하고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 실수다. 라는 이 장문의 메시지 한번 보내면 저는 어지간한 집은 일주일 안에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는 결혼 생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능력 있는 남자여도 이 문자를 받고 마음이 평온하기 쉽지 않아요. 부인이 뭐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뭐 사치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존중을 안 해주는 대표적인 언어예요. 다 제가 실제로 보고 들었던 증거에서 차용한 말들이거든요. 이런 문자를 받은 남자분들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세요. 이런 분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세요. 외상이 없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인 PTSD가 있으세요. 제가 느낀 건 남녀관계라는 게 아까 제가 전쟁이라고 비유한 것도 있지만 부부라는 건 정말 잘 살면 너무 좋지만 안 될 땐 정말 전쟁 같은 사이가 되는 거라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예쁜 말 한마디 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고 이 존중 없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좀 보여주는 문자였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부부관계의 본질. 여성들은 사랑받고 예쁨 받고 싶어 해요. 이게 예쁘든 안 예쁘든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본 최고령 사건이 84세, 88세 부부였거든요. 여기 84세 어머니 남편분이랑 싸우면 막 우셨어요. 엉엉 소리 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소녀 같은 분이셨거든요. 여기는 그 88세 남편분이 60대 여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뭐 말로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 같지만 사실 20살이나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고 이 84세 여성분 굉장히 엘리트시고 가진 거 많으신 분인데도 남편에게 오는 이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고 남편에게 여자로 존중받지 못하니까 사랑받고 예쁨 받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해하셔서 병이 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변호사로서 좀 너무 티처럼 어머니 여기서 돌아가시면 재산 다 남편 거예요 라고 건강을 회복하셔야 된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자예요. 사랑받고 예쁨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부관계 본질이라는 게 아주 거창한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석기 시대로부터 내려온 인류의 본성들이 있잖아요. 이 본성을 벗어난 일부 신인류들이 있어요. 난 남자인데 존중 필요 없어. 난 여자지만 남자의 예쁨이나 사랑 필요 없어. 라는 분들 당연히 있고 전 존중합니다만 이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저처럼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오랜 인류의 진화적 속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혼 사건을 하면서 본 갈등이 생기는 원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기저가 같더라고요. 남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여성에 대한 사랑과 예쁨이 있으면 많은 갈등들, 뭐 능력 부족, 뭐 고부 갈등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겉보기에 너무 화려하고 멋진 커플도 결국은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헤어지지 않더라도 남만 못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이혼 변호사로서 여기 나와서 각종 결혼의 나쁜 사례를 많이 말했지만 저는 결혼도 이혼도
그리고 재혼도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 하는 가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혹은 이미 했더라도 저는 다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사람이 되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컨텐츠 자체는 이혼과 바람과 배신과 이런 것들이었지만 얼마든지 또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랑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